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영어 시험 전문가 서울기독대학교 문봉수 교수입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다들 아시죠? 독해 문제입니다. 근데 독해 문제가 시간이 참 많이 요구하죠. 그럼 독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해석에서 풀 생각은 처음부터 가감히 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독해 문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면 좋죠. 근데 해석이 또 긴장하면 안 될 뿐더러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독해 문제 절대 틀리지 않기 비법 두 번째, 1분 내로 승부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스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독해 문제 절대 틀리지 않기 비법 세 번째, 답안의 정답이 즉 1, 2, 3, 4번 안에 정답이 99.99%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문 보지 말고 먼저 답안을 먼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반복되지 않는 단어는 과감하게 제시시켜라. 답안에서 반복되지 않는 단어는 뭐해라? 과감하게 제시시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 문제 절대 틀리지 않기 2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1, 2, 3, 4 답을 먼저 보십시오. 답을 봤더니 헐, 빨간색을 봐보세요. fear and pain이 다 겹치죠. 이럴 때는 참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비법이 있습니다. 무슨 비법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정답을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 soldiers, 4번에 children. 이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번, 4번은 빨리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2번과 3번을 과연 어떻게 볼까? 2번, 3번은요 정반대 말이에요. 2번과 3번이 반대라고요. in this예요. in은 뭐예요? in이 맨 앞에 오면 뭐예요? in이 앞에 접두로 붙게 되면은 그건 부정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아니다라는 말이 되죠. 근데 this도 부정형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듯이 영어에서도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퇴근하고 왔는데 두 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깼어요. 근데 첫째 놈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안 깼어요. 그러면 안 깼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둘째 놈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절대로 화분 안 깼거든요. 그러면 그 놈이 화분 깰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번의 this, 2번의 in this의 this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부정이면 this는 아니불자입니다. 부정형이죠. 그럼 2번은 강한 긍정, 즉 긍정을 이야기하죠. 3번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2번은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3번은 두려움과 fear and pain에 대해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주제항으로 넘어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해 문제에서 주제항은 뭡니까? 주제항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될 확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될 확률은 한 27, 8%?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주제가 될 확률은 약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될 확률이 뭐하다고요? 매우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주제를 통해서 2번이냐 3번이냐, 즉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느냐 나쁘게 말하고 있느냐 결정을 봐야 됩니다. 해석 안 해도 좋습니다. 몇 개 단어로 한번 승부를 한번 띄워볼까요? companion, 첫 번째 주제항에서 밑줄 친 거 보십시오. companion, 뭔지 몰라도 좋아. 어려운 단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밑줄 친 useful,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useful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또다시 반복됩니다. 세 번째 밑줄 친 used,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길까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길까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첫 번째 밑줄 companion을 보십시오. companion 뭐예요? 친구, 동료예요. company가 친구잖아요. 요즘에 회사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려움의 동료가 뭐라는 거예요? pain이라는 거예요. fear의 동료가 뭐예요? pain이라는 겁니다.
즉 두려움과 페인은 뭐예요?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게요? 딱 2번입니다. indispensability,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이죠. 뭐가 필수 불가결이에요? 두려움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독해 문제 절대 틀리지 않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독해 문제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지문의 해석부터 덤벼든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석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한 문제당 1분을 넘기면 실패합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1분을 넘기지 않고 거의 30초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독해 문제, 제목 문제 절대 틀리지 않기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